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늘부터 새로운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든, 향연이라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요, 이성과 양심이 실종된 시대, 자유와 자각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소크라테스에게 준 독배는 이성과 양심과 자유에 대한 축배였다 라는 글이 책의 뒤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책은 그리스 산문문학의 정수로 여겨지는 저자 플라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 계보의 가장 원조로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이 책에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플라톤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BC 469년부터 399년, 우리 나이로 하면은 약 40세 정도밖에 살지 않은 거네요. 이 책에 따르면. 아닌가요? 70세인가요? 40세로 제가 계산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에 변설에만 능한 소피스트들에 반대하여 날마다 거리의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어 상대방의 오류와 모순을 드러내고 그 무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노력하였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산파술 그럽니다. 어머니의 직업이 산파였다는 게 참 놀랍네요. 특히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 그러나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 당시의 소피스트들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무신론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자로 고발되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당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70세였다. 70세로 나오네요. 제가 연도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대화편이 소크라테스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세 편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으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에로스 예찬인 향연은 소크라테스의 인품을 잘 알게 해주는 것으로 이 네 작품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충실히 재현된다. 네, 다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BC 427년부터 347년입니다. 네, 나이 계산을 제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서요. 아테네 귀족, 명문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아테네 청년 누구나가 그랬듯이 정치를 지망하는 청년이었다. 20세에 소크라테스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영향을 받아 철학 연구에 전념하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고 나서 그는 정계 진출의 뜻을 버렸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그 후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 아테네 서쪽 카데모스에 학원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사상에 충실한 계승자였다. 동시에 그는 스승의 사상을 진전시켜서 체계화한 독창적인 사상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책의 표지의 그림은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787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소크라테스 변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근 한 20년 넘은 기간 만에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치 새 내용을 읽는 것처럼 조금 새롭습니다. 네,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변명은 우리말로 하면은 달리 말하면 변론 혹은 주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읽겠습니다. 1장은 변명의 서론에 해당된다. 2장은 문제 제기이며 3장에서부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시작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앞에 된 글에서 아테네인 여러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러분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재판관을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때에는 그 수가 5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아테네인 여러분이라고 한 것은 재판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재판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아테네인 여러분이라고 한 것은 재판관들이 그를 재판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제목입니다. 변명. 대화하는 사람 소크라테스 멜레토스 장면 법정 1.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많은 거짓말 가운데에는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의 웅변의 힘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나 자신이 결코 대웅변가가 아님을 입증하자마자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이 나의 웅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나에게는 가장 큰 파렴치한 짓으로 보입니다. 웅변의 힘이라는 말이 진실의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 나는 웅변가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이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전혀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맹세코 그들이 늘 하듯이 미사역으로 적당하게 수식된 상투적인 연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구와 논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함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내 나이로 보아서 나는 여러분 앞에 말을 교묘히 꾸며대는 나이 어린 연설가로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즉 내가 평소의 태도로 나 자신을 변호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평소 시장의 환전상의 테이블이나 기타 장소에서 늘 쓰고 있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 때문에 내 말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세를 넘었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나는 여기서 쓰는 어법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외국인처럼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의 방식에 따라 말한다 하더라도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괴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말이 진실한가 하는 점만을 고려하고 이 점에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고 재판관은 정당하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2.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선 나는 보다 오래된 고발과 최초의 고발자들에 대해 답변하고 다음에 그 후의 고발과 고발자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고발자들이 나를 여러분에게 거짓 죄목으로 수년에 걸쳐 고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을 아니토스와 그 일당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네, 여기서 아니토스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원고 멜레토스의 변호인으로 민주파의 유력한 정치가
멜레토스는 아니토스의 권유에 따라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니토스와 그 일당도 그들 나름대로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크라테스라는 현인은 천상의 일을 사색하고 지하의 일을 천착하며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하고라는 데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무력한 이론을 유력한 이론으로 만든다 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 말은 소피스트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궤변론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고발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탐구를 하는 사람은 제신, 여기서 제신이라니 모든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상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자는 다수이며 오래전부터 그들은 나를 고발해왔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할 때부터, 즉 소년 시절 또는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을 때부터 고발해왔으며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궐석 재판에서 나를 고발한 것입니다. 궐석 재판은 뭔지 아시죠? 그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궐석 재판이랍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곤란한 것은 나는 고발자의 이름들을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희극 작가 한 사람을 우연히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희극 작가는 구름이라는 희극으로 소크라테스를 조롱한 아리스토파네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심과 원한 때문에 여러분을 설득해온 사람, 물론 그들 중에는 우선 그들 자신을 설득해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들을 여기에 소환하여 그들에게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나는 단지 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림자와 싸워야 하고 대답할 자가 한 명도 없이 논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도 이미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나의 반대자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최근의 고발자이며 또 하나는 옛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후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후자의 고발을 최근의 고발보다 훨씬 이전부터 더욱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변명을 시작해야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비방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이 나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기를, 또는 나의 변명이 쓸모 있는 것이 되기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의 성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법에 순종하여 이제 변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3.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장까지는 오래된 고발자들에 대한 변명이다 입니다. 나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하려 합니다. 즉 나에 대한 비방을 불러일으킨 고발. 사실상 이 고발이 멜레토스가 나를 고발하도록 고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비방을 불러일으킨 고발은 무엇이었는가를 따지고자 합니다. 여기서 멜레토스는요, 시인으로서 표면상 고발자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방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나를 고발한 자들이므로 나는 소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하는 자이며 괴상한 사람이다. 그는 지하의 일이나 천상의 일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위와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친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가 공중을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고, 내가 다소간이라도 알고 있다고 자처한 적이 없는 사물에 대해 많은 허튼 소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얘기는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멜레토스가 자연 철학을 경멸했다는 무거운 죄로 나를 고발했다면 참으로 의외의 일입니다. 여기서 자연 철학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은 자연의 본성, 원지를 탐구하였으므로 그들의 철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탈레스는 자연의 원지를 물이라고 하였고 엠페도클레스는 지수화풍의 네 가지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수화풍은 땅, 그 다음에 물, 불, 그 다음에 바람 네 가지입니다.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는 자연에 대한 사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인이며 나는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러한 사물에 대해 간단하게든 상세하게든 언급한 일이 있는지 그 여부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분들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고소 내용의 이 부분에 대해 말한 것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여러분은 나머지 항목의 진실 여부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4입니다. 4. 글의 4. 이걸 절이라 해야 되나요? 장이라 해야 되나요? 제가 장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이기에는 너무 짧은데요. 그냥 그렇게 읽겠습니다. 4장. 내가 교사이며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발도 다른 고발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의견으로는 정말로 인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그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온티노의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엘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등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설득하여 자기 도시 사람들과의 교제를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며 그들과 사귀게 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청년들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도시의 시민들로부터 무보수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줄 하나 읽겠습니다. 각 주에 지금 위에 나왔던 고르기아스 그리고 프로디코스 그 다음에 히피아스는요 당시의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소위 궤변론을 펼치는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로스 출신의 철학자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 관한 말을 듣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소피스트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람 곧 히포니코스의 아버지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기서 칼리아스는 그리스 제1의 부호, 우리로 치면 지금 이병철, 정주영 정도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두 아들이 망아지거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감독할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네. 우리는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이나 농부를 고용하면 되겠지. 그들은 망아지나 송아지에게 알맞은 장점들을 길러주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두 아들은 인간인 만큼 자네는 누구를 그들의 감독자로 채용할 셈인가?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네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았을 줄로 짐작하네. 그래 있던가?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수업료는 얼마나 받는가?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바로스 출신의 에우에노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며 수업료는 5문화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고 그와 같이 싼 수업료로 가르친다면 에우에노스는 행복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입니다에서 끝났고요. 네, 다시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고 그와 같이 싼 수업료로 가르친다면 에우에노스는 행복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매우 자랑으로 여기고 우쭐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그러한 종류의 지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각주를 읽어야 됩니다. 좀 글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화가 중간에 껴있어서요. 에우에노스는요, 소피스트의 한 사람으로 시인이며 철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대 최고의 부호가 소피스트에게 자녀 교육을 맡겼다는 것을 지금 소크라테스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장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 중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말이 옳다고 하자. 그러나 당신에 대해 제기된 고발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당신이 해온 일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 아닌가? 당신에 관한 온갖 평판이나 소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면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달라. 우리는 성급하게 당신을 판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내가 현명하다고 불리우게 되고 나쁜 평판을 갖게 된 까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나는 전적으로 진실을 말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러한 평판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인간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지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한도 내에서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나를 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상은 중상모략할 때 그 중상입니다. 심하게 상처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인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일지라도 끝까지 들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증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델포이의 신입니다. 네, 각주가 있습니다. 델포이의 신은 아폴론을 말한다. 아폴론은 가장 그리스적인 신으로 그리스 청년의 이상의 상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은 만일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지혜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나의 친구였고 여러분의 벗이었습니다. 네, 카이레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충실한 벗이며 제자, 매우 열정적이고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도 소크라테스와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파의 이론이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중복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나의 친구였고 여러분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사람들과 함께 망명을 했다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망명에 대한 설명은요, 소위 30인의 전제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기원전 404년 민주파의 사람들은 망명을 했다가 다음에 과두 정부가 쓰러지자 귀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레폰은 모든 행동이 매우 격정적입니다. 그는 델포이로 가서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은 신탁을 그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여러분이 나의 말을 가로막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신탁을 구했던 것입니다. 델포이의 무녀는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카라이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와 있는 그의 동생이
나의 말의 진실임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신탁은 다음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소포클레스는 현명하다. 에우리피데스는 더욱 현명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만인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 여러분들 소포클레스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읽었던 오이디푸스 왕을 쓴 그 희극 작가가 바로 소포클레스였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이제 6장입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악명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탁을 들을 때 나는 신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신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크든 작든 간에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신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 그는 신이고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일 나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나는 반증을 갖고 신에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인이라고 세 평을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힐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내가 시험해 보기로 한 정치가였습니다. 라고 중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자신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는 그의 미움을 샀고 그 자리에 동석해서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나에게 적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을 사실상 모르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는 현명하다고.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현명하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찾아갔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와 그 외에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따로 한 게 아니고요. 방금 같은 언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방금 같은 얘기에서. 즉 나의 무지를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의 출발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7장입니다. 그 후로 나는 차례차례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저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신의 말을 1차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워 보이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 신탁의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개에게 맹세하거니와 나의 의무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밑에 각 줄을 읽겠습니다. 개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신의 이름을 경솔하게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릴 때에는 개에게 맹세한다는 말을 애용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 다른 아테네, 인도, 개나 양 등에 맹세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 맹세의 말을 할 때 개를 끌어들여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분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개에게 맹세하거니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오직 가장 어리석을 뿐이며 그다지 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편력과 나의 헤라클레스적 인고란 얘기는 참는 고통을 참는 겁니다. 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중간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고를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며 참고 참은 끝에 결국은 신탁은 논박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어갑니다. 나는 정치가 다음에는 시인, 비극 시인, 주신 찬양 시를 쓴 시인들 등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주신 찬양 시, 주신은 여기서 술 주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쿠스 신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디오니소스. 네. 밑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에 쓰인 열광적인 노래이다. 이것이 후에 서정시로 발전하고 비극으로 세련되었다. 이게 바로 주신 찬양시입니다. 주신은 바쿠스 혹은 디오니소스라 불립니다.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가면 내가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정성 들였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을 제시하고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은 믿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동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에 대해 작자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시인은 지혜가 있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질과 영감에 의해 시를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자나 점쟁이와 같습니다. 나에게는 시인들도 점쟁이나 예언자와 거의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시를 쓴다는 것을 믿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건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치가들보다 우월한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은 문학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글 꽤나 안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일종의 비난입니다. 네, 8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부인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물건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장인들은 많은 훌륭한 일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나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을 알고 있었고 이 점에서는 그들은 확실히 나보다 더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장인까지도 시인과 마찬가지의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이므로 자신들이 모든 종류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결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을 대신해서 나는 그들과 같은 지식도 그들과 같은 무지도 갖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 또는 그들처럼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신탁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9장입니다. 이와 같은 탐구로 말미암아 나는 최악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들었으며 또한 많은 비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찾고자 한 지혜를 나 자신은 갖고 있으리라고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오직 신만이 현명합니다. 신은 신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거나 전혀 가치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예로서 든데 지나지 않으며 말하자면 신은 오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그의 지혜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의 뜻을 쫓아 세상을 돌아다니며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지혜를 조사 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현명하지 못하면 나는 신탁을 옹호하여 그에게 현명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서나 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에 대한 봉사로 말미암아 나는 극단적인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이란 얘기는 경제적 가난보다는 제가 보기엔 고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인 크산티페가 아마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석공장, 채석장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인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 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10번째 장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부유층의 청년들이 자진해서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혜가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그들도 가끔 나를 모방하여 다른 사람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들이 재빨리 찾아내는 바와 같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다. 청년들을 부패시키는 극악한 자로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비행을 하며 또 가르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는 바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보통 모든 철학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난, 곧 천상의 일과 지하의 일을 가르치고 신을 믿지 않으며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한다는 상투적인 비난을 되풀이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이 탈로 났다고 제가 연결해서 매끄럽게 읽으려고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탈로 났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글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요가 많고 야심만만하며 정력적이고 일치단결하여 설득력 있는 웅변을 구사함으로 여러분의 귀를 그들의 시끄럽고 철두철미한 비방으로 가득 채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레토스, 아니토스 및 리콘 등 세 사람이 나를 고발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리콘은요, 웅변가로서 멜레토스를 지지하고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모든 준비를 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레토스는 시인들을 대신해서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토스는 장인 등과 정치가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리콘은 웅변가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잠시 동안에 이 막대한 비방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실은 문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인과 정치가들, 그리고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협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앞부분은 맨 앞에 이제 시인은 문학가들, 그리고 장인과 정치인은 전문가들 혹은 관료들, 그리고 웅변가라는 사람들은 아마 언론인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즉 그런 사회의 그 리더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동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거니와 그들의 증오는 바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 대한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또는 장차의 조사에서 발견하게 되었거니와 이것이 비방의 이유인 것입니다. 네, 소크라테스는 이제 당대에 이런 지식인들의 잘못됨을 조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설파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센 비난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11장입니다. 네,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멜레토스의 고발에 대한 변명이다. 최초의 고발자에 대한 나의 변명은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고발자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선량한 사람이며 진실한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멜레토스가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나는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소장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신앙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청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멜레토스야말로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면서도 진지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 열의와 관심이 있는 체하며 사람들을 재판에 끌어들이는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12장입니다. 멜레토스 일이 나오시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청년의 선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선도란 얘기는 좋은 일로 이끄는 우리 어릴 때 그 선도부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에게 청년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해 주시오. 당신은 청년을 타락시키는 자를 찾아내느라 고생을 한 끝에 나를 재판관들 앞에 끌어내서 고발한 만큼 당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에게 청년을 선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 주시오. 멜레토스,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전혀 없는 모양인데,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 나의 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까? 친구여, 말을 하시오. 청년을 선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국법입니다. 친구여,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국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 이 법정에 임석한 재판관들입니다. 멜레토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재판관들이 청년을 가르치고 선도할 수 있단 말이요?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재판관 전부가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천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헤라에게 맹세하거니와 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군요. 여기서 헤라는요, 제우스 신의 아내로 제우스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선도자는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방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의원들도요? 예, 평의원들도 청년을 선도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회 의원들이 청년을 타락시킨 것은 아닌지요? 혹은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까? 여기서 국민의회는 설명을 읽겠습니다. 아테네 시는 기원전 506년부터 507년에 크레이스테네스 개혁 이후 부족에 따라 19로 나누고 1구에 50명씩 500명의 평의원을 추첨하여 뽑아 평의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정을 운영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그렇다면 국민의회 의원들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까? 예, 그들도 청년을 선도합니다. 결국 모든 아테네인들이 청년을 선도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나뿐이군요. 나만이 청년을 타락시키는 자라는 말이지요? 당신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점이 바로 내가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옳다면 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말을 잘 길들이는데 한 사람이 말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반대가 아닐까요? 단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을 잘 길들일 수 있습니다. 곧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들만이 말을 잘 길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다루면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멜레토스,
말에 대해서나 다시 읽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나 기타의 동물에 대해서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이것은 가장 분명한 일입니다. 당신과 아니토스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청년들을 부패시키는 자는 단 한 명뿐이고 그 외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선도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멜레토스, 당신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청년들을 전혀 생각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무관심, 곧 당신이 나를 고발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전혀 개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네, 제가 12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3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재판정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변명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입니다. 멜레토스와 지금 소크라테스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목은 청년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다, 청년들을 오도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